예산군과 홍성군인데 이거를 말이야 가운데로 정확하게 1cm도 틀리지 않겠죠. 내가 지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도청 이거는 이 도청 요거는 주소지가 홍성일 겁니다. 아마 의회는 예산군일 거예요. 그죠? 의회가 예산군이고 도청 이게 홍성군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문 내지 마. 정문 내지 말라 했어요. 왜? 예산군과 홍성군의 통합 화합돼 하도 싸우니까 하도 뭐 싸워서 문 내지 말고 하나는 예산군, 의회는 예산군, 도청은 홍성군 그렇게 만들자, 통합하자 이런 그 취지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오다 보니까 거의 발전이 홍성군 쪽으로 치중이 되고 예산군 쪽은 없어요. 그건 바람직스럽진 않죠. 인구 자체도 적게 뭐 됐지만은 그나마도 이 예산군과 홍성군 불균형하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군 쪽에 지금 아파트 이게 비교 보니까 뭐 거의 뭐 예산군 쪽은 뭐 아파트 몇 동만 있고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기본 정신은 양쪽 구분을 균형되게 발전시키려고 했던 게 제가 도지사 때 기본 정신이었는데 그래서 정문도 안 내버리고 도청과 의회를 따로따로 주소지를 했던 얘기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게 내 지사 때 충정이었고 내 구상이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말이에요. 와 보니 예산군 발전이 너무 황량하다. 그건 안 된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예산군 쪽에 발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빨리 줘야 된다. 그것이 뭐 첨단 산업 단지가 됐든 아니면 뭐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어떤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뭐 도청 공무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우리 도청 공무원들 양지사가 있으면 내가 강력히 좀 권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 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로 인센티브를 뭘 만들어내라. 첨단 산업단지도 거기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젊은 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도 좋고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같은 조그만 내포 내에서 홍성과 예산의 불균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병원 같은 것도 오다가 내가 어떤 생각에 여러분들 이 의료원 있잖아요. 홍성의료원 이거 어떻게 만든 줄 알아요? 다 그분들 생존에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 의료원을 홍성의료원을 만든 홍성의료원은 형편없었어요. 내가 처음 국회의원 할 때 여기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충청남도에 4군데 도립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4군데 도립병원이 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자민련 특파돼서 혼자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좀 개인적으로 셀 때예요. 내가 실한당 이홍구 대표의 비서실장을 할 때입니다. 김영상 정부 하에서 당시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기호라는 분이 장관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거 뭐 약간 비사긴 합니다. 장관을. 그 노동부 나 전화가 왔어요. 나하고 경제기획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분 고시가 나보다 선배이기 때문에 조금 고참 사무관을 했고 나는 신참 사무관을 했는데 같이 경제기획원에서 친했으니까 뭐요? 그랬더니 저 장관을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장관 하려는데 그랬더니 복지부 장관 하고 싶다. 그럼 내가 복지부 장관한테 도움을 주면 당신 나한테 뭘 주겠는가? 뭐든 도와주겠다. 이게. 좋아. 그러면 홍성 도립병원 좀 지어줘. 그래서 만든 것이 홍성 도립병원. 지금 저 건물. 저 건물 지었어요. 저렇게 이쁘게 졌는데 내용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의료 관계 조금 연장시켜 본다면 순천향 대학이나 또는 단국대학이나 아니면 뭐 충남대학이나 뭐 이런 대학과 우선 협업을 할 수 있는 중간 단계라도 좀 해야 될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서울의 보람의 공원, 보람의 병원이 서울대학하고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보람의 병원이 서울대학교 위탁병원 하듯이 앞으로 우리 홍성의료원은 순천향이나 단국대학이나 충남대학과
이 위탁 경영은 그런 시스템으로라도 중간 단계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아까 그 건영대학 김희수 MOU 막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MOU가 도청이 있을 테니까 했듯이 뭐 꼭 암센터라기보다도 전국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특화의 어떤 그런 병원을 갖다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일본에서 몇몇 가지의 여러분 중성자는 계획 들어보셨어요? 도시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일본에 가면 일본에 요즘 특정 암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뭐 중립자인가 중성자 그런 게 있어요. 아마 그건 좀 알아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갑니다. 그러한 특화된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충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드릴 말씀 많지만 오면서의 소견과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냥 중원부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제가 마음이 좀 조금 이렇게 업돼 있어요. 왜냐하면 속상하죠. 그렸던 속상해. 많이 속상합니다. 내가 여기 또 내 고향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고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고 여기서 불과 뭐 자동차로 뭐 한 20-30분 정도면은 제가 학교를 다녔고 제가 우리 부모 형제들이 있었던 그런 데인데 여기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도로 하고 충남대학교 여기 뭐 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올해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이거 지금 LH 유성에 있는 장대동입니까? 유성 장대동 LH 그 부지 팔아서 오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가겠어요? 이것도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어느 세월에 뭐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LH 유성에 대전 유성에 장대동 부지를 팔아 가지고 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정도 가지고 어림도 없는 소리고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좀 내놔야 되겠다. 그리고 뭐 양지사 취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좀 언론에서 저를 비롯해서 좀 강하게 비판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가서는 안 된다. 너무 뜨뜻미지근하다. 대처하는 것이. 도도 그동안에 뭐 안지사가 8년 했지만 사실 난 개인적으로 좀 섭섭해요. 뭘 했는가 말이야. 무슨 생각을 하고 도지사를 했는가 그동안에. 난 한 번도 안지사에 대한 얘기를 잘 아시다시피 한 번도 내 입으로서 안희정 지사에 대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뭐 했는가 8년 동안. 무슨 생각하고 지사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앞으로 힘을 좀 합쳐서 내포를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오늘 마음먹고 사실 내왔어요. 그동안 여기 여러 번 왔지만 한 번도 쓴소리 안 했지만 오늘은 좀 쓴소리 합니다. 또 나의 감정을 좀 드러내고 싶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씀 좀 드렸고 세종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도 이완구가 지사직을 걸고 내놨던 추진했던 그 세종시 내가 총리하면서 세종에 총리 공간이 있잖아요. 세종시에 총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이렇게 세종시를 바라보면 속이 팍 답답한 거예요. 이걸 도시라고. 우리 명품도시 만든다고 얼마나 세종시 얘기했습니까? 내가 기억하기로 뭐 그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가 무슨 뭐 하루는 과학도시, 하루는 교육도시, 하루는 무슨 첨단도시, 하루는 무슨 도시 해가지고 매일 바뀔 때 그렇게 멋있는 도시 만든다 하다가 세종시 가보세요. 저거 무슨 도시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다가 또 세종시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뭐 대리 여러분들한테 목소리 높이 미안합니다만 아무튼 내포에 대한 제 소감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한국 네트워크 이제 지금
지사님이 사퇴를 하셔가지고 1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세종시 원안 사실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 네, 네. 그 당시에 그 부분이 다시 그런 기회 그런 상황이 오신다면은 다시 그 당시에 했던 지사 사퇴라든가 어떤 직을 사퇴하시면서까지 다시 감행을 하실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제일 도민들이 궁금하신 게 뭐냐면은 지금 다음 총선에 지역구 네. 두 가지. 네. 이 그 사태는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합시다. 하여튼 세종시가 행정도시, 행정도시를 꺼내는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응? 우리가 뭐 세종시를 알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재미 좀 봤다 했잖아요. 대통령 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뭐 충청도 사람들이 이쁘고 뭐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미 좀 봤다고 세종시 때문에. 어때 세종시라는 말이 안 나왔지 그 당시에는. 행복도시, 행정도시 뭐 이런 거 내놨어요. 내놨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를 하더라고. 뭐라고? 아 내가 탱크가 있으면 막 그냥 탱크로 깔아버릴 정도로 싫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 후보는 우리 당이에요. 우리 당. 그때 만났어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당시 대통령 되려면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을 바꿔가지고 16번이나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하겠다고. 16번이나. 내가 세봤어. 16번. 근데 갑자기 대통령 당선되고 한 1년쯤 있더니 안 는데요. 세종시를. 근데 그 사이에 연기 군수가 두 사람이 구속이 됐어. 연기 군수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도지사로서 갔죠. 갔더니 막 이제 이거 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니까 이거 뭐 행복도시가 된다 어쨌든 군청 공무원이 500명 놓고 내가 지사로서 얘기했는데 어떤 공무원이 딱 손을 들더니 지사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복도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가 그러면 말이야 이왕구가 사퇴할게 도지사. 이게 여러분 제가 자서 쓴 유일한 책입니다. 이 뭐예요? 제목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 내가 도지사 사퇴할게. 걱정하지 마. 왜? 그 당시에 그 연기 사람들은 자기 조상 산소 이장하고 뭐 떠나고 다 난리가 다 났는데 이 MB가 안 하겠다는 거야. 그죠? MB가 안 하겠다 하면 내가 사퇴할게. 도지사 그만둘게. 됐어? 이렇게 군청 공무원 500명 놓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군청 국어공무원과 약속을 지키는 게 사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도 사퇴합니다. 됐습니까? 그건 정치인으로서 소신이고.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그 이듬해 2010년도에 나는 2009년도에 사퇴를 했고 2010년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때 박근혜 의원이지. 박근혜 의원하고 나하고 같이 이게 돼가지고 결국은 행복도시가 추진하게 됐지요. 그래서 MB가 진 거예요. 그 사이에 정운찬 씨는 그거 어떻게 좀 하려고 솔직히 뭐 총리도 하고 뭐 그렇게 충청도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사실은 지난 일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나한테 하라고 그랬죠. 난 총리 거부했어요. 총리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거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정운찬 전 총리죠. MB는 왜 나한테 얘기했습니까? MB의 당시에 가장 정치 현안은 이거예요. 행복도시야. 근데 충청도의 도지사에는 이왕구를 데려다 놓고 어떻게 어물어물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간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됐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죠? 똑같은 일 똑같이 한다. 지역구 문제 같은데 여기서 출마할 거냐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자고. 그래서 아까 내가 대전에서 그 얘기 나오는데 내가 이제 사실 내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왕구가 삼선 국회의원에 민선도지사에 여당 원내대표에 국무총리까지 했는데 나이가 이제 만으로 68세 70 갖고 어쩌다는데 내가 뭐 국회의원 한번
개인적 아주 순수한 개인적 의미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하면 좋죠. 뭐 국가는 국민이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 부여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 오고 싶어서 21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죠. 나도 충청 대망론이라는 이거 주창했듯이 좀 더 크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까 모욕을 얘기했지만 지금 대권 운운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권 뭐 어쩌게 하고 뭐 거론되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정치판에서 1년은 일반 사회의 10년이에요. 3년은 30년의 세월이야. 이 정치판에 3년을 놓고 무슨 지금부터 대권 운운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대권 후보들은 의미 없다. 아마 오늘 목요일은 대전에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론되는 대권 후보는 의미 없다. 써도 좋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3년 남은 거예요. 21대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21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목요일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출마할 겁니다. 20대 출마한다. 국회의원만을 위한 출마냐? 아니다. 그럼 어디요? 네 군데 얘기했는데 네 군데 어디냐고 그러길래 늦출 수 있다는 끝까지 늦추겠다.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봐. 늦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리 그걸 정치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최대한 국민에게 결례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내 의중을 밝히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0대 출마하는데 지역구 문제는 국민에게 결례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늦출 수 있는 늦추겠다.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네 군데 중에 하나인데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충청도가요 27석이에요. 27석. 수도권이 얼마냐? 122석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122석. 영남이 얼마냐? 65석입니다. 우리 충청도 겨우 27석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나 혼자 당선되려는 거 아니잖아요. 이완구 딱 혼자 당선되고 나서 뭐 할 겁니까? 21대 이후에, 그죠? 우리 당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당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당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충청도의 한국당 정치인 중에서 분위기 잡을 사람 누가 있어요? 정치인 중 얘기 한번 해보세요. 누가 한국당의 분위기를 충청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부먹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좀 바른 소리 좀 입바른 소리 합시다. 내가 이번에 그 여러분들 아시는 천안에서 얼마 전에 팬카페를 했죠. 팬카페를 했어요. 이완구 팬카페를 했습니다. 10년 된 영남 대선급 국회의원이 14분 오셨어요. 14명. 영남 쪽에 초선 안 왔습니다. 재선만 14명. 경상도에서. 수도권에서 4명. 왜냐면 우리 수도권에 우리 국회의원이 별로 없어요. 서울에 2명인가 뿐이 안 돼요. 우리 한국당 국회의원이 서울 국회의원이 얼마 안 돼. 정말 없어요. 수도권에서 4명, 18명. 충청도 국회의원 거의 다. 그건 충청도 국회의원 다 왔죠. 거의 다. 2~3명 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빼고. 그 다음에 당대표 최고위원 사람 왔어요. 28명이 왔어요. 28명 뭐하러 왔습니까? 누구 보고 왔습니까? 내가 하면 현역 의원입니까? 27명의 배지단 국회의원들이 이완구 팬카페 천안에 한 행사에 왔다? 그건 해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저의 입장은 지역구 선택을 할 수도 있죠. 하나 지금 강력하게 권유하니까 지금 세종도 말이 되잖아요. 내가 세종 때문에 사퇴했는데 세종 분들한테 나한테 세종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최대한 늦추겠다. 그러나 홍성도 강력한 후보지 하나.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 들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네 군데 하는 것은 충청도 전체에 가서
강력하게 말씀 올리고 한국당 관심 가져달라고 그러고 보수 세력 관심 가져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등등으로 붐업시키는 이 분위기를 나라도 잡아야지 누가 잡아주겠나 충청권에 그런 하나의 이 한국당 의원 한국당 당원으로서 책무가 많아 느끼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그 판단으로는 지역구의 어떤 결심에 있거는 좀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예의가 벗어나지 않는 국민의 예의를 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구 놓치겠다. 그러나 홍성도 강력한 그리고 정서적으로 고향이다.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내 고향이기도 하다. 그 말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디? 혁신도시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 지정에 반대를 하시는 입장. 반대? 예. 아니죠. 반대는 아니에요. 아니지. 혁신도시가 전국 10군데예요. 10군데인데 지금 이 10군데 혁신도시라는 게 뭐냐면 행복도시를 줬으니까 행정도시를 줬으니까 충청도는 아무것도 안 주고 다른 도만 10개를 준 게 혁신도시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우리 홍성 쪽에서 혁신도시를 하자고 막 떠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맞죠. 그걸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지. 그러나 그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된다 하다도 갖다 놓을 게 없다 이 말이야. 채워놓을 게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기대를 목매지 마라. 못 매지 마라 이 말이야. 그거 뭐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별개의 문제고 거기에 채워놓을 물건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 예, 저 홍성이 고향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이 홍성이? 예, 어디요? 구춘성이랍니다. 저 오갈리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저 내포 신도시의 그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네. 말씀 중에서 굉장히 공감도 하고 네. 또 여쭤볼 의문도 있거든요. 네. 지금 하여튼 내포 신도시 홍성 예산도 우리 전 총리님 같은 열정 있는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저 국민들이 네. 요 지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정주 여건 모든 뭐 병원, 학교 뭐 이런 것들 그래도 비전을 심어줄 분이 필요하고 네. 그렇다면 홍성을 지역구로 출마를 하시는 것도 근데 여기는 또 초당적인 열정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당을 위해서 또 다른 도시로 그 당에 이득이 되는 도시로 다른 분들을 위해 당원들을 위해서 또 출마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아니 강력한 권유를 받고 있다는 거죠. 권유를 받고 있다. 그렇죠. 그럼 세종시에서도 이왕과 같은 사람 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그런 일꾼이시니까 예예예. 좋은데 응. 저희는 고향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홍성이 네. 고향인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서 응. 가급적이면 홍성에서도 출마하시는 쪽을 좀 고려를 해보셔라 하는 말씀드리고 누구 심장 터질 얘기하고 왔네. 단 두 번째 만약에 홍성에서 출마를 하신다면 홍문표 의원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네. 좀 전에 그 지역 균형 발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홍문표 의원께서는 그 사교 역사에 관해서 아주 당당하게 예산 쪽에서 발표하셨거든요. 네. 근데 삽교역이 출범을 하게 되면 도청을 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삽교역 쪽으로 이 모든 정주 여건이 그쪽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농후해짐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홍성은 원도심은 광천 지금의 현재의 광천처럼 나간집 구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기 그 얘기는 옛날 꼬창 찍어 먹던 일인데 지금 와 보니까 여기도 못 채워.